써뉴. 제가요 반팔로 옷을 갈아입고 영상을 찍다가는 구리방주 TV에 영상이 올라가는 횟수가 굉장히 드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말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딱 그 상태 그대로 눈곱만 떼고, 예전에 눈곱 방송 했었잖아요. 그렇게 영상을 찍도록 좀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가치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거리방주를 완성하고 지구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큰 부자들의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큰 부자들의 돈을 끌어올 때는 가치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의 후원을 이끌어낸 방식은 그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모세관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비우고 어떤 신념과 사명감에 몰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이제 후원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너무 불쌍해서 돈을 주신 분,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주신 분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모세관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건데, 예전에 그래서 가난한 척 하면서 후원금을 땡겨서 호화 생활을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빨대 같은 건데,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식물이 물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그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이제 그 빨대 현상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름다운 나무 하나, 유토피아라는 나무 하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을 이제 식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것을 제가 돈을 끌어당기는 것과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가치 중력이라는 것은 마치 바다에 물이 모이는 것과 같죠. 중력의 법칙이죠. 가치 중력이라는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야만이 돈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가치 중력의 핵심은 우리 회사의 구호처럼 써뉴, 선본홍대 유토피아, 그것이 이제 돈보다 더한 가치, 우리 생명의 가치, 유토피아는 생명이니까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이제 가치 중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큰 부자들의 돈이 저와 우리 창발 회사에 오게 되고, 아미고 여러분들한테 분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 중력이라는 것을 식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의 비유를 해보자면은 삼투압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농도가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죠. 어떤 뭔가 진한 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찐이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이제 몰리게 되고 돈이 몰리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돈의 회귀 현상, 돈의 번원으로의 회귀 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이제 드문드문 고리들 TV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책에도 썼고, 화폐의 근원이 뭐냐는 것이죠. 화폐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 5마리를 선물했는데, 이 산과 들에서 사는 사람들이 소 1마리나 양 1마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은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걸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서 가져갈 수 없고, 바닷가로 이제 데려가서 거기서 도축해서 나눠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고기를 들고 와야 되고, 물고기를 살린 채로 가져오기가, 그렇죠? 수족관도 없고, 여기는 물고기를 죽인 채로 가져와야 되고, 여기는 양이나 소를 산 채로 가져가야 되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물고기를 몇 마리나 들고 오겠냐는 거죠. 무거워서 산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낮은 가치의 그 물고기를 주고 더 높은 가치의 양이나 소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물물교환 시대잖아요. 가져가게 되는데 둘 다 미안해요. 왜 둘 다 미안해 할까요? 자,
자, 자본주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나 물고기 5마리 주고 소 1마리 가져왔네. 아우, 땡 잡았다. 이게 완전히 자본주의에 찌든 아주 타락한 마음이죠. 그게 아니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다음에 내가 그 물고기를 몇 차례 더 가져오겠다고. 아이, 괜찮다고 저기서 그냥 뭐 이 물고기를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주고 소 1마리를 주는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하죠, 저쪽에서? 이 사람이 미안해할까 봐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즉, 상대방이 미안해할 것까지 내가 미안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본주의 마인드입니다. 선본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되 서로 땡 잡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서로 도줘야만 하는 거죠. 그 볏짚을 막 서로 옮기던 그 형제 그 동화처럼 서로 터주는 것이죠. 그것이 선본주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화폐가 생긴단 말이죠. 왜? 물고기를 주면서 소 1마리 끌고 오면서 그 가치의 차액을 최근에 예를 들면 로마에서 뭐 어디에서 이 화폐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걸 내가 물고기를 더 팔아서 가벼운 돈으로 갖고 왔다. 엽전으로 갖고 왔다. 이걸 내가 주고 갈 테니 뭔지 몰라 했더니 저 키우는 사람 주고 이거 엽전하고 물고기를 놓고 갈 테니 소 1마리 타오. 그리고 나중에 이 엽전을 들고 저기 어디 시장에 한번 가봐라. 도회지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자본주의였죠. 그 물물교환의 그 가치의 그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그렇게 이제 화폐가 탄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달러의 탄생하고 화폐의 탄생은 달라요. 달러의 탄생은 이제 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고, 달러의 탄생과 화폐의 탄생을 구분하셔야 되고, 달러의 탄생은 이미 자본주의가 타락한 이후에 나온 거고, 최초의 화폐의 탄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조개 껍데기하고 돌멩이가 화폐가 될 수 있는 줄 있었느냐? 최초에 사람들이 이 조개 껍데기하고 그 돌멩이를, 이렇게 특정 돌멩이를 화폐로 쓰기도 했거든요. 금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조개 껍데기하고 돌멩이를 어떻게 화폐로 쓸 수 있었죠? 그것은 단지 기억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와 조개 껍데기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잊어먹지 말자. 내가 너랑 약속한 걸 내가 까먹을 수 있잖아. 올해 내가 뭐 이걸 내가 받았으니 내년에 너한테 뭘 줄게. 그러면서 조개 껍데기를 뭐 뒤집어 놓으면 뭐 쌀을 받은 거고, 엎어 놓으면 고기를 받은 거고, 뭐 이런 거에 기록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를 지금의 달러라든가 이 금덩어리에 뭐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고대인들의 그 선본주의 사상에서 가능했던 화폐가 바로 조개 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개 화폐를 이제 예술로도 한번 승화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바로 그 선본주의를 자본주의로 타락하기 이전의 선본주의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인 거죠. 제 조개 화폐 아무튼 작품이 있어요. 나중에 아무튼 네. 자, 그래서 가치 중력. 지금 이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데군데 돈이 모여서 그 돈이라는 것이 혈액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 못하고, 그것이 현금 5만원짜리로 바뀌어서 지하창고에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는 것이죠.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고안했다. 즉 비트코인은 연준이 만든 거다. 비트코인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만든 거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띄움으로써 지하에 있는 자금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게 돈 세탁에 아주 좋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북한도 비트코인을 열심히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세탁이 아주 좋으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저의 그림이라는 가치 중력. 자, 제 그림이라는 가치 중력. 얼마 전에 제가 예술과 미술의 본질은 사랑이다. 먼 미래에는 미술이란 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랑이니까. 예. 김기원 씨의 그 선배 화가의 말을 영상에 올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가치 중력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 즉 그 사랑 그 자체인 것이고, 그 처음에 화폐의 탄생이 내가 더 주지 못해서 물고기 5마리 주고 소를 끌고 가자니 내가 더 줄 수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만들어진 게 화폐라는 것이죠. 즉 화폐는 최초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타락해버린 자본주의 화폐를 돈을 버는 것 자체는 타락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라든가 저쪽 무슬림 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자를 받는 게 불법이에요. 그 타락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칼 폴라니도 화폐를 상품화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과 자연과 화폐를 상품화하면 안 된다. 홍기빈 조만간 초대해서 강의를 좀 요청할 건데, 그래서 칼 폴라니의 그 홍기빈 강의는 꼭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고리방주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로 가는 과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을 가득 담은, 그 선본을 가득 담은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양연화라는 그림을 이제 우리 주주들이 2천만 원 이상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진품 그림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양연화 시리즈를 드리거든요. 태양의 햇살이 이렇게 손길처럼 뻗어서 포탱성에게 그 빛 에너지를 주는 그 장면을 포착한 그림, 그것이 화양연화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이지만은 이 우주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이죠. 이 우주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고, 생명체를 사랑하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랑하고, 인간이 신만큼 성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옥까지도 허락을 하는 것이다. 그 스웨덴보리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나오는 천사의 이야기죠. 즉, 그 다음에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닐 도널드 월시 책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천사만 보내줬다. 악마를 보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과도기적으로 악마와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악마와 지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고리방주가 하는 역할은 그 신라이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 우주가, 지금 2분 남았네요. 이 우주가 상대론적인 세상이라고 해서 현실 속에서 굳이 지옥을 건설한 다음에 니네들이 천국과 지옥이 상대적이니까 천국을 맛볼 필요가 없다. 지옥이라는 것은 스토리나 역사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우리가 역사성을 가짐으로써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구상에. 우리가 이제 우주 어딘가는 지옥이 있겠지만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없앨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해보자는 게 이제 구리방주고,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그림은, 눈동자의 우주 그림은 그 바로 신이 우주를 만든 섭리인 평행우주를 표현하고 있고, 우주의 본질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제 자신을 비움으로써 그 식물의 모세관 현상, 제 그림의 가치 중력, 제 그 선본주의에 대한 신념, 그것이 가치 중력이 돼서 결국 돈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화폐 시작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돈은 사랑이 가장 가득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본이 자본을 모으는 시대가 끝난다. 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써뉴! 써뉴! 뿌제! 이상입니다.